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꼼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인데, 무엇보다 이재명이 말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란 말이 참 거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연대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야권 군소정당들이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알고 보니 이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과거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진실규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연대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야권 군소정당들이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함으로써 그 실행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이라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도 다음 22대 국회가 정말 개판이 되겠구나, 이런 우려와 걱정들일 것입니다. 지역구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보고 내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되고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구조이지만, 아시다시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직관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2의 최강욱, 제2의 김의겸 같은 애들이 다음 국회에 배지를 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야권 전체가 연대하는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이라는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을 한다고 하니 이게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반윤석열 개혁 최대연합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나섰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반윤석열 개혁 최대연합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니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도 통합형 비례정당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한다며 크게 호응한 바 있고요. 그리고 조국이 주도하는 신당도 연합비례정당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선거제 회기를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녹색정의당은 이재명이 선거제 입장을 밝히자 농성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면서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공언한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과거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진실규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소식을 들으시면 총선 결과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후반이 결코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탄핵 정국으로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절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민주당에 최초로 제안한 단체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이를 줄여 연합정치시민회의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234개 좌파 그룹이 모여 발족됐는데, 출범 이후 3일 만인 지난달 27일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형제를 놓고 내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자 즉각 압박 행동에 나섰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을 제안하면서 병립형 비례제 회기를 검토하던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회기 여부에 대해
거대 정당이 당원 총투표만으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이 먼저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발전,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결단하고 진보 정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안을 이재명이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회기가 유력시 되던 상황에서 이재명이 갑작스럽게 준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선택한 것이지요. 자, 원내에 진입하려는 좌파 그룹의 갈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이재명 자신을 방탄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이재명의 갈망이 서로 맞아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듯한데, 문제는 연합정치시민회의 구성원이 과거 대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다음 국회가 정말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탄핵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단체의 대표격인 공동집행위원장은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조성우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진영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입니다. 자, 먼저 박서군이라는 사람,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박서군은 2007년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듬해인 2008년에는 광우병 위험 감시국민 연석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북침설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이재명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장애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조성우라는 사람도 박서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우는 2017년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고, 2011년에는 박서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 군사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역시 제주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면서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진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에도 나섰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추가 의혹이 있다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2017년 사드 배치 반대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히 연합정치시민회의를 구성하는 234개 단체 대표 명단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억하실 테지만 이래경은 이재명으로부터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10시간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진보대학생 넷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면서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는데, 특히 이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줄곧 반대해왔던 그런 그룹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이 주창한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이재명이 어떤 그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비례대표 순번 등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런 강성좌파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향후에 펼쳐지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것인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